안녕하세요. 남남북녀 2세 임난이 탈북자입니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북한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학급 간부 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청소년들이 지금 한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학급 내 소대장, 부소대장 뭐 이런 직급을 맡고 공부도 같이 하면서 간부직도 같이 수행하는 그런 간부직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해마다 학교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간부 선거를 하는데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단 한 번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한두에 있으면서 왜서 이렇게 나는 그런 자격도 없나 생각했어요. 후에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성분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이남 출신이거든요. 남조선 출신입니다. 그래서 간부라는 간짝 근처에도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해마다 학교에서는 그 무슨 경연대회라는 거 많아요. 매 학급이 평균 그 성적이 7, 80점이 되지 않으면 그 담임 선생의 직책과 그다음 그 실적과 그 자격이 결정되고 이렇게 됐고 비판도 받고 성적이 높지 않으면 선생들이 그랬어요. 그러니 공부를 얼마나 매달려 시켰겠어요. 담임 선생님. 밤 12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벽까지 학교에다 붙들어 들고 학생들은 집에도 가지 못해요. 공부 이론 공부는 이론대로 김일성 활동, 역사, 자연과목, 수학, 물리, 화학 암송 달달달달 하지 않으면 문제풀이를 쉴 새 없이 해야 되고요. 저는 학급이 46명이 됐는데 그 중에서 5명 손가락에는 들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그 계기도 한 번은 있는데 제 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저는 이 간부 표식을 여기다 다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학생은 석줄에 별 3알이에요. 그 다음에는 석줄에 2개, 석줄에 1.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년단에서 최고 간부들이에요. 그 다음에 매 학급에서는 분단위원장, 여기서 말하면 소대장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2줄에 별이 3개, 2줄에 별이 2개, 별이 1, 제일 마지막에는 1줄에 별 3개짜리입니다. 이거는 그 학급에 46명이다 하면 조로 또 쪼개요. 학급에서 1조, 2조, 3조 이런 걸 한 6, 7조로 쪼개면 대여섯 명씩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장을 시키는 조장도 저는 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학급에서 매년 그 뭔가 학과 시험을 치고 이럴 때는 저를 학습 담당 위원도 아닌데 그때는 학습 담당 위원이 2줄에 1였어요. 별이 1였어요. 걔하고 같이 아이들을 통제하면서 공부를 가르치게 했어요. 그래야 그 선생이 성적이 높아가지고 자기 자질도 결정될 거 아니에요. 선생이 그런데 5학년 그때는 고등학교 5학년까지 그 뭐 학교 시절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대학 전문학교 이렇게 가는데요. 5학년에 올라가 있는데 담임 선생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는 그 간부를 못해도 대학은 실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아무래도 군대에 가야 될 것 같다. 저를 보고 군대에 가야 될 것 같다. 대학 본투가 떨어지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좀 포기하고 군대 가라 이거지. 제 그때 시기도 좀 잘못 만났어요. 전국 뭐 이점이가 이게 저 대가 여러 가지고 뭐 인텔이 100만 대군이
뭐 점에가 닦아졌다 하면서 완성됐다 하면서 이제부터는 대학보다 질적인 교육을 시켜라 김일성이 명령한 그 해였어요. 그러니 이때까지 활짝 열어놓고 뭐 공부하든 말든 인원만 채우던 그 모든 대학들에서 문을 다 걷어매고 이제 질적 교육한다 뭐 이러면서 숫자까지 암질러 낮아진 거예요. 한 20명씩 학교에서 해마다 대학 전문학교 공부를 뭐 하려고 가던 그런 곳이 한 4명, 5명밖에 안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 시키겠어요. 성분이 좋은 애들을 다 가는 거지. 저는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북한에서 살았던 청소년 시절이 간단한 제 꿈을 잃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 앞서도 말했지만은 중국의 친척집을 거쳐가지고 중국이 발전 모습에 제가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후에 대한민국에 와서는 진짜로 자빠져 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까지 오고 2년에 걸쳐 그렇게 왔어요. 다 그렇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나도 풍족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자가 하는데 손에 둔 돈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나라에서 말하자면 35세 미만만 탈북자들을 이렇게 뭐 공부를 시켜주고 나머지는 시켜주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30대 말이다 보니까 공부할래야 그 꿈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35세 미만만 그냥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는 시킬 수 없는 조건이다 보니까요. 저는 그래서 한 이태에 걸쳐 자식들 데려와서 얘들만은 좀 공부를 시켜보자. 엄마는 이래서 하자던 것도 못하고 학급에서 간부도 좀 해보고 대학도 가고 이것이 꿈이었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들을 열심히 공부시켰는데 이 풍족한 사회에 오니 애들들은 또 눈이 뒤집은 거예요. 컴이랑 컴자만 이론으로만 배웠던 컴퓨터, 핸드폰, 손에 쥐고 눈에 보이는 거 많지 않아요.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그 삐뚤어지는 거 바로 잡느라고 무지 기다리기도 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가지고 공부도 시켜서 어느덧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1년 만에 영어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 나라에 영어 영자도 모르고 애들도 10세가 넘어서 다 여기로 왔는데 그래서 저 미국 연수를 시켰어요. 본인이 따라 못 가니까 본인도 대학 공부 이제 그만 포기해야 될 형편이 자기도 된 거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이 나라에서 제일 걸리는 게 영어라니까 너 영어 공부할라. 자기가 정해서 제가 또 가겠다고 했어요. 보내서 공부를 시킨데 제가 욕심 너무 과한 거예요. 거기서 한 2년 뭐 학원에 등록해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켈러지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그럴 바치기는 켈러지라는 데 공부를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영어 공부를 해라. 본인도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학을 또 갈 걸 또 집에 남편과 또 토의도 해서 뭐 그게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고. 손에 둔 돈은 없는데 앞으로 얼마나 돈이 들어야 될지는 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됐냐 좀 들어보세요. 제가 그때 한 일은 뭐인가면요. 차를 사가지고 1톤짜리 차를 사가지고 돈이 없으니 뭐 크게 장사도 못할 것이고 남이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자니까 몰라가지고 눈치밥을 먹더나 참말 그 눈치밥을 또 참고 견디며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컵을 달라. 컵이 무엇인지 제가 그렇게 테이블이 갖다 놓으라 테이블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게 아니다. 내절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차로 가지고 제가 저 노수 무슨 그런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떡볶이 장사, 순대 장사. 이걸 하시는 분한테 제 한 달 반 따라다니면서 제 월급도 안 받겠으니까 열심히 도와줄게요. 그 대신 나를 배워주세요. 한 달 반 따라다니며 그 파니 무슨 거기 부식물들을 집에 찾아가서 씻어주면서 배우면서 그 다음에 같이 출근해서 열심히 서비스를 하는 것부터 배워가면서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제가 앞에서 같이 했어요. 차를 그 다음에 사기 위해서 이런 시험은 참 창피하지만 제 5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때 노란 승용, 노란 무슨 차는 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선, 3차선에서 어느 방향에 차를 가는 게인가, 어느 게인가. 저는 북한이 우측으로 가니까 다 우측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차 운전하며 가는데 앞에서 오토바이가 하나 1m 앞서 뭔 빗길에서 무슨 넘어졌다. 이러면 그걸 차를 세우고 그 사람 구해야 되나 신고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물음인데 그 3차선이지 뭐 그렇게 되고 그쪽에서 마주오면 나는 서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서서 구원한다 뭐 이래가지고 문제는 저희 생각하고 너무 반대되는 질문들 그게 많았어요. 불합되고 마지막 3번째는 눈물까지 나면서 그래 아구쓰고 했어요. 제 여기서 자격이란 게 그 시험 자격하고 그 다음에 요리 시험 자격 뭐 이런데 요리 시험은 제 단칸에 합격했어요. 그거는 우리 생활 여자들이 생활이 좀 많이 적용되고 좀 귀에 쏠깃한 그런 재료들도 머리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 외에 또 제 부동산 공부도 했는데요. 참말로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 본 무슨 줄 모르고 덤벼든다 이거예요. 자유세계 왔다 하고 제 하기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시험을 떡 쳐봤는데 뭐 하여간 7, 8과목에 대한 책을 엄청 사고 그거는 또 국비지원 뭐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는 국비지원도 안 되지만 제 욕심에 이 직업은 북한에서는 늙은이들이나 무슨 지식 없는 사람들이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서 이거 시험 치나 생각하면서 그 시험에 제가 도전한 것이 우선 잘못이었어요. 그것도 제 차를 1종 시험 치는데 1종이 얼마나 어려워요. 70점 맞아야 되잖아요. 여느 승용차는 60점이면 끝이에요. 제 운전 자격도 한 60, 64, 67 만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70 도달 못해서. 이 시험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뭐 부동산이란 말도 잘 모르면서 자관했는데요. 그거 하면 보니까 내 지식에 따라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인 거예요. 온 마을에 글쎄 다 부동산 하나거나 이런 데서 내가 하나 찾고 일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진짜 나라에서도 그때 큰 사건이었어요. 부동산이 하도 많으니까 그걸 아마 쫄피려고 생각해서 피라미드를 생각하면 이게 제일 큰데 부동산 뭐 어떤 그 뭐 집합제라 하면 그 가지 거든 게 다 지방의 부동산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많은 가게는 이제는 축소를 해야 되겠고 해마다 부동산 시험을 치겠다는 사람들은 공무원 뭐 변호사 무슨 이런 사람들까지 다 그거 달려두니까 제가 대학 공부도 못한 사람 그게 어디 되기나 되겠어요. 시험이요 참 기가 막혔어요. 제 자동차 길로 생각해서 물음 줄 때 앞으로 돌진하다 뒤로 후진한 다음에 직각으로 왼쪽으로 뻗었으면 어디로 갔을 거야? 그런 직각으로 뻗어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뒤로 갔다면 이 차는 어디로 갔을까? 이런 식으로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이런 하나 문제를 이해하자면 시간이 흘러던가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냈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축소하려고 사람들을 이제는 이 부동산 공부를 좀 하는 사람 축소하느라고 문제를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어느 문제로 가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아들을 공부시킨 얘기를 하다가 별렇게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저희 아들은 그 켈러지 뭐 2년 공부했어요. 거기 들어가니 한국이 아이들도 많더래요. 한국 아이들도. 그래서 어울려서 공부를 했는데 유신가 뭐 어느의 편입 2년 하면 대학 자격증 받는다는 게 저도 그거 솔깃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이제 편의점 얘기를 하다가 여기를 먼저 떠나가네요. 편의점을 그 고맙게도 순복음교회에서 2천만 원을 저희한테 무이자로 2년 동안 빌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떡볶이 장사하며 저희 남편 아파서 수술도 하며 일업이 되면서 또 남편이 살아서 조금 좀 병 들어나서 여기서 암수술 2번이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2분이 남편부가 제가 이렇게 해서 모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은 학생을 참답게 아들을 키워보려고 첫 스타트를 뛰긴 뛰는데 고난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근데 이 편의점은 무슨 그 구조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잘 모르고 그저 접어들었는데 돈이 한 7,500인가 600 내야 그래도 6대4 60%는 먹을 수 있는데 저는 돈이 없다 보니까 제 2천만 원 손에 쥐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도와줬어요. 그거 2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합해가지고 저는 그 다음 조건인 좀 많이 받지 못하는 4대6 40%를 받는 이 구조에 저는 편의점을 갖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런 대로 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노점 할 때는 오후 3시부터 나가면 한 4시부터는 구청에서 와서 내일부터는 빼세요. 내일부터 안 빼면 해수에 가겠습니다. 그것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제가 그런 거 알았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을 건데 너무 무서운 거 없이 접어들은 거예요. 사람이 그럴 때는 살 맛이 다 안 났어요. 그래서 편의점 그 전에 이거 우리도 돈을 빨리 벌어야 가게를 얻겠는데 2천만 원 지고 사실은 가게를 얻을까 하고 돌아다니던 중이죠. 저희들은 그때 대출금이 뭐인지도 우리같이 돈이 없는 놈은 누가 대출금을 무슨 은행에서 빌려주겠나 생각도 안 했어. 근데 그렇게 편의점을 하는 조건으로 꺼준 거예요. 그때 순복음교회에서는 탈북자들한테 하여간 10개, 12개 가게인가 14개 가게인가 탈북자들을 쭉 만들어줬어요. 그때 제가 2호점으로 했어요. 굿피플 2호점으로 들어와서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뭐 노점 장사 하는 것보다 사람 기분은 편안찮아요. 편안하잖아요. 군신 걱정에 쫓겨가면 어쩔까 하는 일도 없이 자기 가게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더군다나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것이 집합이 되어 있는 그 앞에서 제가 가게를 합니다. 아이들이 한 80%입니다. 어느 해인가는 이게 물리적인 현상인가 다 알 거예요. 지금 애들 낳지 않잖아요. 한 4, 5년 되니까 애들이 없는 거예요. 푹푹 주는 거예요. 한 애들이 20, 30%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많던 애들이 제일 초기에 편의점을 했을 때는 애들이 끝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3시, 4시 이럴 때는 애들이 학교 정문에서 쓰러져 나오잖아요. 쓰러져 내려오면서 딱 우리 편의점에 깡 매이게 내려와서는 이 애들이 한 40%, 50%는 우리 가게를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사고 가요. 제 그때는 애들 한 바퀴 쑥 돌고 나가면 사지 않았는데도 삼각밥이 한 절반씩 없어졌어. 애들이 하나씩 찍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참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대6 제가 40%를 가져가는 건데 알바 시켜 24시간 하고 청소 비용 무슨 거기에서 모든 이 물건이 없어지는 비용까지 제가 다 맞는 조건이거든요.
일체 가게에서 뭐 유리 하나 파손되고 뭐 기계 하나 고장내고 뭐 이건 제 다 부담하면서 40% 가져가는 구조. 그 대신 임대료는 회사에서 부담해요. 전기료는 절반 또 회사에서 부담하고. 그런데요, 해마다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요, 그 대형 이 편의점 브랜드가 한 3개가 온 나라를 이게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던 그 시기였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편의점 하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뭐 이러니까 나는 나대로 참 이거 내가 괜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무엇이 팔려요? 1년, 2년 있어도 들어와 안 본 사람들이 어찌다 들어와서 여기서 뭐가 팔려요? 그때는 좀 창피한 그런 생각도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5년이 지나니까 이 대한민국이 그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라 생각해요. 할 것이 없으니까. 이건 돈만 있으면, 돈만 있어도 말하자면 대한민국 사람들 돈이 4, 5천 원이 없겠어요. 그 돈 있으면 편의점을 다 만들어 준다지. 딱 들어가 보면 그 앞에 카운터 서서 파는 게 아주 신사적인 그런 것 같지. 겉과 속은 다르지요.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앞에 서는 거 보고 알바생들이 일하겠다고 들어왔다가는 다 오산이지. 앞에서 일하는 게 하루 일의 30%, 물건 정도는 30%, 청소 30%, 아마 이래서 하루 뭐 일을 하면 그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뒤 창고 청소하는 일에 머리를 더 써야 돼요. 아이들이 푹푹 줄었어요. 편의점들은 날로 그저 그 브랜드를 길 옆에 내세우느라고. 예전에 이렇게 저는 남들은 편의점 편자도 별로 들여도 안 볼 때 시작했었는데 이 편의점과 편의점 사이에 하나씩 막 들어오고 너 죽고 나 죽고 뭐 이런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돈은 돈대로 못 버는데 이놈 편의점하고 건물주들이 앙상불이 돼가지고 편의점 그 점에가 건물주들은 그냥 값을 올리는 거예요. 계획 때마다 값을 올리고 저는 저대로 계속 하락되고 우리 애는 유시인가 편입됐다고 자기하고 공부하던 한국 학생도 이렇게 불합격됐다 하면서 그런데 자기 입학했다면서 돈 5천만 원을 입금시키라 뭐 이래요. 입금시켜야 된대요. 입학함과 동시에. 어떻게 됐겠어? 그거 전에도 캘리지. 그 전에 학원 공부 한 3년 4년 시키면서 집에 제 여기 전문가 한 1200 주고 뭐 이렇게 들어왔던 곳이에요. 탈북자들을 그전에는 그 뭐 3800씩 줬는데 저는 애들 데려오고 어찌 하다는 돈이 전혀 없고 딱 임대료 1200 넣고 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 후에 벌어서 여기다가 그래도 5600인가 전세 모양으로 다 이렇게 연 걸 그걸 다 꺼내가지고 애한테 돈을 보내주다. 그럼 이제는 손바닥에 장 지질 것도 없어요. 장 지질래 장 지질 수 없는 형태. 부모가 이제는 한지에 낳게 됐어요. 아들 하나로 공부시키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야 아버지가 병이 또 도졌는데 아버지는 이제 더는 일을 못한다. 그리고 엄마 혼자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그만두고 이제는 오너라. 제가 가슴에 못이 박혔겠어요 안 박혔겠어요? 애는 그렇게 입학했다고 좋아하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돈을 못 보내는 이 부모의 마음, 이 심정 말할 데가 없어요. 애는 돌아왔고 제가 그랬어요. 애가 한숨 쉬면서 여기 와서 가슴이 아픈 거지 부모로서. 제가 그래서 어쩌다 보니 유튜브인가 어디선가 제가 저희하고 비슷한 걸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게 됐어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뭐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돈을 보내줄 수 없어서 아들이 공부하다 그 아들은 또 대학까지 공부하다가 도중에 왔더라고요. 저보다 2배는 더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그 심정을 내 왜 모르겠어요. 똑같은 거지. 그 좌절, 그 아들이 부모 원망 없었겠어요? 아무리 부모래도 이쯤에가 얼굴에는 표현 안 하더라도. 그랬어요. 아들을 하나 공부시키고. 이 엉뚱한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드는 이 엄마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가게 나와서 혼자 울은 적도 많아요. 가슴이 아프고 속이 터져서. 남 모르게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 형평성에 맞지도 않은 이 나라에서 중산층도 가기 힘들다는 그 미국에 보내가지고 이 빈손으로 와가지고 거기 가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제가 이게 엉뚱한 거 아니겠어요? 한참 미래를 향해 달려야 될 자식을 그 날개를 제가 부러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죄인이에요. 자식한테는. 제 욕심에 제 어렸을 때 그 욕심을 자식한테 주입시킨 거 아니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한국 부모들도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을 텐데요. 자기 형평성에 맞게 한참 자라는 이 새파란 사과, 이 사과를 이유도 없이 땅에서 뚝 떨어지게 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제가 정말 나처럼 생각하고 계획한다면 제가 따라다니며 말리겠습니다. 돈은 한 3, 4억은 준비하고 시켜야 됩니다. 제 한 1억 놓고 시켜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저희 아들한테 지금 같이 있는다면 아들이 지금 세간이 안 나지, 장가도 안 가겠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죽겠다고 유서를 쓰고 일주일씩 어디 가 있다가 오고 자기 뭐 한강에까지 가봤대요. 뭐 후에 그런 소리도 하고 너 때문에 우리 부모들도 이거 죽어야 되겠다. 우리 죽으면 자네 부모 원이 뭐 풀리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네. 제가 따라다니며 말리겠습니다. 진짜로. 그 멋없이 미국 그 학교에다가 돈을 퍼줄 일이 왜 있어요? 여기 나와서 정작 사회에서 일하자 보면 영어 글을 뜨듬뜨듬 하고 무슨 요새 스마트폰 제가 스마트폰 산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흡 하나 이게 들어주셔서 좀 고맙는데요.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60세고 북한 아줌마인데 20년 살아서 왔는데 보고 느낀 걸 이야기하자니 입이 딱딱 막히고 또 우리 북한 사람들은 추운 지에서 살다 보니까 입을 동그랗게 놀리는 말을 잘 못해요. 왜냐? 추워서 버들버들 떨면서 야 니 어디 가니 이런 식으로 말하다 보니까 입들이 딱 붙어가지고 말하는 습성이 있어요.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쁘게 봐주세요. 이것저것 남북한에서 본 이야기, 들은 이야기를 제가 아는 대로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결심을 가진다면 진짜 결심들을 다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